결국 1차 시한을 넘긴 보수 진영의 단일화 상황, 서정표 국회반장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이제 대선이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문수 후보, 우리는 한 뿌리다라면서 이 단일화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단일화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한을 넘기다 보니까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는 28일,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 2차 시한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28일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28일도 결국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에선 단일화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이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 평소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처럼 한 뿌리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본색이라는 말로 원래 같은 정당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미끼가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 단순한 전망을 넘어서 본색과 미끼 언급을 했거든요. 이 후보의 의중 무엇일까요? 네, 미끼라는 단어가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신선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가 이 토론회나 기자회견장에서 부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네. 헌정 질서 파괴 그리고 내란 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도 탄핵에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네, 최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 수치상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앞선 조사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이 의식될 텐데 이 내란 세력을 강조하면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지율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순히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공세를 높이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란 세력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또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는데요.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초반에 이 국정 운영의 선명성을 위해서 이 내란 세력과 다른 점을 부각을 하면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결국 당사자인 이준석 후보 오늘도 완주 의사를 밝혔죠. 아무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지지율 때문에 완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떻게든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문수 후보한테 연락이 와도 이준석 후보는 당장은 만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가 어렵다 아니면 하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은 힘들다라는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했는데요. 이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2.37%를 득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패배 책임론으로 당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 완주를 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준석 후보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단일화 면수 막판까지 아주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서정표 기자였습니다.